직장생활 속 시원한 가이드 진짜 언니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사회를 맞았습니다. 사회를 맞아 특집. 돈 받지 않은 우리 게스트, 그냥 뭐 라면 한 끼로 기꺼이 출연해 주시는 우리의 박언니 박진학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우리 목소리는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런 거 녹음할 때는 뭔가 도레미파 솔 중에 뭐 이런 게 있나요? 원래 솔에 해야 된대요. 그래요? 해볼까요? 도가 맞나요 지금 이거? 도레미파 솔. 박진학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게 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네네. 아니 우리 밤 공략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밤이요? 네. 근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M형 인간, 모닝형 인간입니다. 새벽은 아니고요. 네. 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20여 년 만에 알게 되는 친구의 진실인가요? 그러세요? 네. 제가 여행 가서 뭐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아침에 저의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11시에 바짝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9시부터 11시면 그걸 굳이 아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일반형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점심만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 네. 회사에서 지금 네. 안 들으시니 참 그동안에 다행이네요. 이제 저의 상사이셨던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요. 네. 네. 지난번에 한 30명 들으셨겠죠? 네. 근데 우리 매번 10명씩 넣는다는 어떤 아니요, 거기서 또 듣고 실망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뭐 그 수준에서 지금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시는 여러분 소중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자, 오늘은 이제 정말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네. 했는데 네. 어쨌든 한번 짚고는 가야 된다. 자, 맞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전 반대입니다. 입니다. 저는 그 말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네. 해왔으니까 그렇죠. 네. 직장 생활하면 늘 듣는 말 중에 하나였죠. 네. 그 뭐 곰이냐 여우냐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꼭 여자들한테만 말을 하듯이 남자의 적은 남자라는 말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사실은 여자들이 얘기하기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사장님은 우리 여성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보다는 정말 윤 대표님처럼 조직에 계신 분들이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영업을 하고 경쟁 회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거는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을 뭐 몇 명이나 듣는다고 일단 당분간은 우리는 라떼니까요. 뭐 많이 안 들으실 테니까 그 여자분들의 특징이 아마 저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겠죠. 여자니까. 근데 남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난 내 일을 잘하면 돼. 이거지. 누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이거 좀 도와주자. 저 사람이 이렇대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뭐 적이라는 표현까지 가기는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적으로 가기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상갓집에 몰려가 준다든지. 그거는 상갓집 문화는 좀 확실하게 남자들이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도미넌트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저처럼 독립군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뭐 이렇게 연대 협회 뭐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여자 대표님들이 많은 사업군에서는 그게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의 경험이니까 그럴 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뭐 꼭 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약간 뭐랄까요? 그동안에 어쨌든 남자들의 판으로 사회가 쭉 이제 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여자분들의 수가 좀 적고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뭐합니다만 약간 코사지라고 하죠. 이렇게 네. 어떤 전체 중에 이렇게 장식품처럼 네. 이렇게 딱 끼어 있는 이런 대우받을 때가 모양새들이 있죠. 예, 많다 보니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맡다 보니까 그 꽃들끼리는 참 연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나무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나무가 좀 되어 가야죠. 이제 우리가 나무가 음. 되어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또 오래 가잖아요. 네. 네. 그럼 윤 대표는 윤 언니가 보시기에 네. 그 회사 생활, 조직 생활에서 남자들이 자꾸 이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단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어서 숫자가 적다 보니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꼭 뭐 어떤 협업하는 상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만약에 뭐 어떤 사정이 있어갖고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만두는 이유를 세세하게 보지는 않고 역시 여자들은 뭐 빨리 그만둬. 여자들은 안 돼. 키워나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기도 하고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띈다라기보다는 남자들은 이제 많으니까 거기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뭐 별로 회자되지가 않는 거죠. 회자되지가 않는 거죠. 네. 회자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들은 뭔가 조금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금방 회자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왜 적까지 가요? 적.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 생각에는 뭘 생각을 가지고 만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여자들끼리는 잘 못 지내라는 기본 정서를 가지고 이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꽃들끼리는 뭔가 연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분위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남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팀을 맡아서 그 팀을 꾸릴 때 어떤 여자 그 후배가 굉장히 저는 괜찮아 보여서 그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설득을 해서 뭐 데리고 오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저를 또 잘 따르고 뭐 그 일을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바로 직전 상사인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떤 남자분에게 직급도 상당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이제 제가 여기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여자 상사인데 괜찮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남자분은 사실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얘가 이제 간다고 할 때 여자 상사인데 괜찮겠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이제 훨씬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 전 세대를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예전에 무슨 모 여대를 나온 어떤 여자 상사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기 생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험치 때문에 다른 여자 상사들도
지금 이제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어린 친구들도 그 눈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나왔을까? 숫자가 일단 적고 소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 케이스가 나오면 그게 일반화가 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숫자가 많으면 뭐 하나가 어떤 사례를 만든다고 해도 일반화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기회가 주어질 때 회사에서 뭐 남녀를 굳이 구분해서 안 한 그 기회를 뭐 이렇게 배분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남자 직원이 했을 때 더 적합한 일이나 여자 직원들이 했을 때 뭐 더 적합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여자 직원들한테 배분이 될 때 남자 직원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뭐 이렇게 능력 뭐 이런 걸로 뭐 역차별? 뭐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자 직원들은 일단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이제 외형 판단을 계속 받고 살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뭐 예쁘네 어쩌네 뚱뚱하네 뭐 못생겼네 말랐네 뭐 여러 가지 외모 평가를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누가 선택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많은 남자 직원 중에 선택될 때는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도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얘기가 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어떤 여자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거가 어떤 직원한테 주어졌을 때는 말들을 만들기가 좀 많은 거죠. 관심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도 적고 관심들도 많다 보니까 회자되는 것 같아요. 회자가 되게 되면 이 경쟁에서 기회를 못 잡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보다 능력이 못한가? 뭐 외모가 뭐 어떤가? 뭐 인기가 없나? 뭐 여러 그런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판단을 한 거는 사실 상사인데 자, 이 기회를 갖게 된 친구에 대해서 질투심 같은 그렇죠. 동료에 대해서 뭐 질투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주어져서 그러다 보면 그 동료들끼리 이제 여자 동료들끼리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사실 뭐 친하게 막 이렇게 지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경쟁 관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 남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많으니까 회자될 일이 없는데 이게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누가 위너가 있고 뭐 아무래도 위너가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 있고 하니까 숫자가 많은 데서 누가 뭐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안 돼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다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숫자가 적은데 그렇죠. 누군가가 올라가고 내가 안 되면 이 상실감이 훨씬 더 크고 그러면 동료로서 이렇게 가깝고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남자들이 보기에는 쟤네 뭐 친하게 지내더니만 뭐 이번 일로 뭐 갈라졌네 뭐 이러면서 그것 또한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회자가 되면서 더 이렇게 극대화돼서 보이고 여자들이 뭐 속이 좁네. 여자들이 속이 좁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조금 안 좋은 표현이 나오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숫자가 그동안엔 적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적어서 큰 것 같고요. 그렇죠. 경쟁이 더 치열하고 회자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만든 뭐 것 아주 같아요.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신문사에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저랑 이제 같은 부서에 배치된 제 여자 동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 친구랑 저랑은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제 그 친구인데 계속해서 이제 저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거에서 얘는 이런데 너는 이렇구나, 너는 이런데 쟤는 이렇구나. 뭐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은데 괜히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뭐 오래전 일이라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리고 났는데 얘네들이 계속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니까
어떤 선배는 저희를 불러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밥 사주나 보다 했더니 너희 여자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서 너무 보기가 좋다며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전 세대 선배님들의 상황과 우리 때가 또 다른 것 같고 우리 때까지도 이제 쭉 어떤 이런 정서는 쭉 이어져는 왔는데 또 우리 밑에 지금 우리 후배님들의 상황은 훨씬 더 이거보다는 뭐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말조차도 사실은 뭐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라떼 표현인가? 뭐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에서 이런 정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과 한 몇 년 전인데 그때 그 이제 승진 시즌이었어요. 그때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좀 뭐 발탁 승진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많이 되셨어요. 대거 승진. 네. 뭐 대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분들이 조금 승진 이 리스트에 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단박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나도 스커트를 입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을 대놓고 해요. 와, 진짜. 이게 지금 놀랍다. 이게 지금 우리 이 2020년에 있는 일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니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뭐 사회가 지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또 굉장히 안 달라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일부는 발탁일 수도 있어요. 발탁일 수도 있지만 뭐 조직이 그냥 뭐 대충 인사합니까? 뭐 아무리 발탁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다 이거저거 검증을 다 그렇죠. 어쨌든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지 승진이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일종의 뭐 발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남자들은 발탁이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그 참 뭐 아직도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뭐 여자들 아까 질투 말씀하셨죠. 그런 질투를 이렇게 주변에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자꾸 경향들이 비교함으로써 있고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잘 못 지낸다라는 정서가 그냥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 스스로도 이게 인식에 심어진 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에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고백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검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순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내가 지금 그 암탉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내 마음대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 검열은 안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계속 그 비교를 당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검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그런 암탉처럼은 안 보이고 싶은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저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또 자기 고백의 시간인가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쭉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는 뭔가 남자 선배가 더 의지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여자 선배들이 일단 숫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실제로 많았어요. 많고 그분들 중에 여자 후배가 오면 싫어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겪어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데리고 있는 제 부하로부터 그런 인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도 했고 위아래로 다 해봤는데 근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 주변에 제가 의논하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지반 다 여자입니다. 이게 뭐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성장의 속도가
왜 어릴 때 여자들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는 이 여자들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남자들은 성장을 좀 멈추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전 시간에 성공한 여자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적은 사실은 남자 여자 숫자가 똑같습니다. 반반이잖아요, 대체로. 반반인데 거기서 성공했다 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고운 채에 걸러서 올라온 분들이겠어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뭐 연대라고 하면 연대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다 진짜 훌륭하세요. 훌륭해서 와, 이 여자들이 참 훌륭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여자들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제가 느낍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남자들한테는 여러 트랙이 오픈돼 있었다고 하면 여자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좁은 트랙을 딱 정해놓고 이 트랙 안에서 달릴 때 저 선배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 건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자 후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약간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서 마치 선배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 때문에 조금 회사 생활에서 아무래도 능력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거는 공통되게 지워지니까 시간을 좀 쓸 수 없을 때 마치 여자 후배가 여자 선배한테 어떤 적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게 결국은 너무 좁은 트랙 안에 여자들을 다 놓고 그 트랙으로 달리게 해서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사회가 많이 또 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숫자가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뭐 어쨌든 그 뭐 괜찮다라는 어떤 그 포지션들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승진을 그때 뭐 대표 승진을 했을 때 신문에 많이 났죠. 가장 많은 문자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그룹 내 여자 후배들한테 왔어요.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점을 찍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예. 확장된 점을 찍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갭이 이제 워낙 크니까 뭐 그런 여기서의 갭은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 그 동료 그 위치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숫자가 적을 때는 제가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걸로 직결이 됐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되는 게 나에게도 문이 열리는 어떤 부분이 커진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큰일 하셨어요. 참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 멋진 분들이 이제 우리 박 사장님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 비밀병기인 다음번에 공개될 우리 그 언니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한 거죠. 큰 일을 해온 거죠.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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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살아남아야지. 할 말도 있고. 지금 저는 어쨌든 조직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 너무 한 번은 이제 사실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꼭 한번 짚고 가야 되는 얘기를 오늘 제가 MC 같은데요. 잘하고 계세요. 네네. 오늘 뭐 제가 자기 고백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암탉이 울면 집안이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걸로 우리 또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을 기대하면서 기대가 아니라 뭐 기약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신체 포기각서라는 단어는 너무 좀 이렇게 센 단어고 출연료 포기각서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뭐 출연료는 또 제가 뭐 나중에 잘 돼서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또 부탁드리고요. 뭘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네. 시간과 네. 뭐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대화를 했고요. 네. 자, 우리 고민하는 직장 여성들의 법륜스님이 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